문제 보니까 거래 내역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라. 각 4점씩이고 첫 번째 거래 내역 탭을 사용하시오. 자, 보니까 거래처와 거래일,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래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디자인 보기가 나오죠. 디자인 보기 클릭. 자, 보니까 거래처 있고요. 자, 거래처 클릭하시고 거래처부터 제품명까지네요. 그러면은 Shift 누르면서 제품명 클릭 하시면은 거래처부터 거래일 제품명까지 선택이 됐죠. 자, 왼쪽 상단에 기본키 클릭 하시면은 거래처와 거래일 제품명이 기본키로 설정이 됐네요. 자, 2번 거래일 필드는 자, 거래일이네요. 그럼 거래일만 클릭하시고 레코드 추가 시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래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본값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특별히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값을 기본값이라 그래요. 자, 그럼 거래일 클릭하고 나면은 하단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기본값이란 글자 있죠. 기본값. 기본값 옆에 빈 공간 있죠. 네모칸. 클릭하시고 NOW. 자, now 넣어주죠. 자, 기본값에 now 하고 가로 열고 닫고. date는 오늘 날짜를 넣어주는 거고, 오늘 날짜와 시간 넣을 때는 now 이렇게 써주면 돼. NOW. 그래서 거래일 클릭하고 밑에 일반 속성의 기본값에 now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3번 거래량 필드는 필드 크기를 정수로 설정하고 거래량 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크기가 실수로 돼 있어요. 자, 거래량의 일반의 필드 크기 실수돼 있죠. 클릭하셨고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드 크기 옆에 꺽쇠 눌러서 정수로 바꿔주시고 0 이상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하래요.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곳 보이시죠? 유효성 검사 규칙 옆에 네모칸에다가 이상 0 이렇게 넣어주죠. 자, 0 이상 값만 하니까 이상 0. 그러니까 0 이상 값만 입력대로 돼 있어요. 거래 내역 탭을 끝났네요. 자, 끝났으면 우리 X표 누르고 닫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 할 때 크게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X표 누르고 닫고 저장할 거냐면 애 하시고 뭐 손실 될 수 있다면 그냥 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규칙이 맞지 않다고도 애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거래처 탭을 이용할게요. 거래처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디자인 보기가 나와요. 디자인 보기 클릭. 자, 거래처명 필드는 중복이 가능한 인덱스 설정하래요. 그러면은 거래처명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일반 속성 있죠. 거기에 인덱스란 글자 보이실 거예요. 인덱스 설정하는데 중복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덱스에 아니오를 눌러서 클릭하면 옆에 꺽쇠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에 에 중복 가능 있고 에 중복 불가능 있죠. 즉 인덱스를 내가 사용하는데 중복 가능할 거냐? 아니 중복 불가능할 거냐 물어보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중복 가능이죠. 그러면은 에 중복 가능. 인덱스를 사용하겠냐? 에 사용하겠다. 그런데 중복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화번호 필드는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전화번호 클릭하시고 자,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호를 사용하고 0000-0000 같이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아, 입력 마스크 설정하러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전화번호하고 입력 마스크 밑에 있죠. 자, 하단에 일반 속성 입력 마스크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넣는데 숫자가 반드시 입력해야 된대요. 우리가 숫자가 입력돼도 되고 안 돼도 될 때는 샵이나 9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입력할 때는 우리는 입력 마스크에 무조건 0을 넣어야 돼요. 0을. 근데 0이 총 8자죠. 8자 입력하니까 0을 8개. 하나, 둘, 셋, 넷 쓰고 또 4개를 썼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 빼기도 들어가게 만들으래요. 그럼 빼기 0000 이렇게 갖고 넣으면은 앞에 숫자 4자 들어오고 빼기 들어가고 뒤에 숫자 4개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앞에 숫자 4개 들어오고 뒤에 숫자 4개 들어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자, 즉 앞에는 입력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하는 거죠. 숫자가 들어올지 숫자 들어올지 문자가 들어올지 아니면 숫자가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와도 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미콜론 다음에 있는 그 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빼기를 저장할지 안 할지 이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를 저장할지 안 할지인데 이 기호를 저장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인쇄할 때 어떻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전화번호 1, 2, 3, 4 빼기 5, 6, 7, 8이 됐는데 이 빼기를 저장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냥 빼기 없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를 저장하면 1, 2, 3, 4 빼기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빼기를 저장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다 0을 넣게 되면은 저장하겠다 이거예요. 0을 넣으면은 이 빼기도 저장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세미콜론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칸 있잖아. 얘는요. 부를 저장할지, 그러니까 기호를 저장할지 안 할지. 0을 넣으면 저장이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저장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세미콜론. 그 다음 문제에서 보니까 뭐랬냐면은 형식으로 화면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라고 딱 들어가면은 0000 빼기 000 이렇게 보이게 0으로 표시되게 하래요. 그럼 표시 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0을 넣을게요. 0. 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앞에 야는요. 다시 한번 더 이 앞에 이 형태는 뭐냐면은 내가 숫자를 받을지 문자를 받을지 그럼 숫자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공백을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세미콜론 뒤 야는요. 이 기호를 저장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야는요. 표시 형식 그 형태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0으로 보이겠다면 0을 넣고 샵으로 보이겠다면 샵을 넣는 거예요. 자, 즉 무슨 말이니까 우리가 결론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전화번호를 제가 딱 클릭하지 않으면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하라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입력 마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 할 때 시험은 어떻게 요 세 개를 어떻게 작성할 줄 아냐 이게 나오는 게 시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는 숫자를 넣을지 문자를 넣을지 숫자를 넣더라도 숫자를 우리가 무조건 넣어야 될지 아니면 무조건 그러니까 공백 없이 무조건 다 넣어야 될지 아니면 공백도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 안은 우리가 기호를 넣었을 때 기호를 저장할지 안 할지 세 번째 안은 고인 형태로 어떻게 보이게 할지 요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5번이 끝났죠. 야도 X표 눌러서 닫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할게요. 2번. 자,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을 참조하고 테이블 간 관계는 M 대 1이다. 또한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 관계는 M 대 1이다. 자, 뭔가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우리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이 M 대 1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학생하고 교수가 있어. 그러면 교수는 학생 50명이니까 교수는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50명을 M이라 그러고 5명 1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명 대 한 명이 연결되는 거죠. 그 우리가 M 대 1이라 그래요. 즉 여기서 보면은 거래내 테이블의 제품명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M 대 1 관계로 연결돼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내에게 보시면은 야는요. 제품명이 굉장히 많아요. 제품명이 21개고 제품명가 보면은 야는 제품명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1개가 4개 연결되니까 당연히 21개는 M이고 야는 1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관계 맺을 때 이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뭘만 하면 되냐면은 관계만 잘 맺으면 돼요.
m 대 1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즉 관계를 어떻게 잘 맺냐?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보이시나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보이시죠? 클릭, 관계, 클릭. 그럼 얘가 뭐뭐 갖다 쓰면 거래 내역 갖다 쓰래요. 더블 클릭. 제품 갖다 쓰래요. 더블 클릭. 거래처 갖다 쓰래요. 더블 클릭. 왜 보니까 거래 내역과 제품과 거래처이랑 페이블명이 다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닫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거래 내역에 제품명 있죠. 제품명하고 제품 체리뿔에 제품명 있죠. 이 두 개를 연결시키래요. 이 두 개 연결시킨데, 연결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여기 거래 내역에서 제품을 끌어놔야 되고, 제품에서 거래 내역 끌어놔도 관계없어요. 우린 단지 제품명 끌어다 놓으면 돼요. 자, 제품명 끌어놓은 동시에 이 화면에 떠요. 우린 뭔만 하면 되면 요거만 체크를 잘하면 돼요. 요 체크만. 여기는 체크만. 자,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도록 하래요. 그리고 이거 체크하라는 거예요. 즉, 제품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그러니까 결점이 없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두 개가 연결되어서나 이쪽에도 문제 없고 이쪽에 문제 없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다? 이거 체크하면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도 변경되도록 업데이트되도록 하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거래 내역이 제품명이 뭐가 변경되면은 여기엔 제품명도 변경되게 하라는 거예요. 체크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 무결성 하라 무결성 체크하고 업데이트 여기서 값들 변경되게 하라면 업데이트 체크하고 끝나. 이것만 하면은. 자,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 테이블에 거래처하고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헷갈렸으니까 이건 관계없어요. 그냥 끌어놔도 돼요. 근데 전 보이기 쉽게끔 하기 이렇게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 거래처하고 자,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두 개 연결시키래요. 거래처하고 거래처 코드 연결시키고 야도 항상 참조 무결성 관련 필드 업데이트 두 개 체크하래요. 만들기. 자, 그래서 말은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우린 딱 뭔만 하면 되면 끌어다 놓고 체크하면 체크하고 끌어다 놓고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글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해오시죠? 자, 그래서 관계할 때는 여러분이 디자인에 데이터베이스에 오셔갖고 관계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 있죠. 그냥 끌어다 놓고 체크하면 끝나요. 끝났어요. 닫기. 저장할 거면 하시면 돼요. 3번 할게요. 3번. 2023년 커말 2급 기출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고사에 존재하는 추가 제품 파일을 가져와서 추가 제품 테이블을 생성하래요. 아, 여기에 테이블 하나 만들으래요. 근데 테이블이 어디에 있냐면은 엑셀 파일에 있대요. 우리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상단에 보면 외부 데이터 보이시나요? 외부 데이터를 보시면은 가져오기가 있고 내보내기가 있어요. 왼쪽이 가져오기, 오른쪽이 내보내기잖아요. 우린 지금 엑셀 파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왼쪽에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올 건데 자, 엑셀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클릭 하면 얘가 물어봐요. 현재 데이터베이스 새 테이블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복사 추가할 거냐 아니면 연결만 할까 물어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새로운 테이블로 자, 파일을 가져와서 추가 제품 테이블로 생성하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연결하라는 말 없죠. 우리는 그러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새 테이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건들 필요 없겠죠. 뭔만 건든다? 위에 있는 파일 이름만 건드려주면 돼요. 어디 걸로? 우리 파일이 이 위치로 가서 그것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일 이름을 찾아보기. 클릭. 보면은 우리 바탕화면 넣어놨잖아요. 저는 바탕화면에 데이터베이스 넣어놨어요. 바탕화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더블 클릭. 7.5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추가 제품이 있네요. 자, 추가 제품하고 열기 또는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추가 제품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새로운 탭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주죠. 약간 물어봐요. 이제 우리 삼각형 보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행은 열 머리 끓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문제 보니까 첫 번째 행에 열 머리 끓이 있다. 이 체크하라는 거죠. 체크되어 있네요. 거기 건들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버튼 누르고, 자, 여기에서 가져오는데 필드들의 이름이나 텍스트 형태를 데이터 형태를 바꿀 거냐? 그런데 그런 거 건드리란 말 없죠. 다음 버튼 누를 거예요. 자, 이제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하래. 기본키는 액세스에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키를 선택하래요. 자, 기본키 선택하고 기본키는 제품명으로 해주래. 그럼 제품 코드 눌러서 제품명으로 기본키를 해주라는 거죠. 자, 기본키를 우리가 직접 선택할 건데 기본키 제품명으로 해주래요. 그 끝난 거죠. 다음 버튼 누르고 더 이상 막 하라는 말 없어요. 이제 뭐냐, 테이블 이름을 넣으래요. 테이블로 가져오기인데 테이블 이름을 넣어서 가져오라는 거니까 테이블 이름이 추가 제품. 추가 제품 잘 돼 있네요. 그건 건들 필요 없겠죠. 마침하면 돼요. 그리고 닫게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항상 생성돼요. 잘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DB 구축이 30분 끝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신 지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어색하지만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 몇 번만 누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아까 엑셀 할 때는 얼굴빛이 조금 이렇게 그러다만 지금은 얼굴빛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네. 자, 할만하다 이거죠 우리. 네. 그래서 엑세스는 DB 구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조금만 신경 더 쓰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많이 불합격 하신 분이 계셨어요. 실기에서. 근데 이분이 항상 보면은 엑세스는 쉬웠대요. 엑셀이 조금 어떻게 함수 쪽이 어려워서 몇 번 불합격 하신 분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엑세스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쉬웠대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도 엑세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점수는 항상 엑세스는 점수 잘 나왔는데 엑셀에서 까딱까딱 해갖고 그렇게 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엑세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능 하나씩 익힌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엑세스가 또 너무 만만한 건 아니에요. 공부는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2번 갈게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자, 거래 내역 테이블을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하랬는데 문제를 보니까 우선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거래 내역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래요. 그럼 우리는 거래 내역 폼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디자인 할게요. 거래 내역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디자인 보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폼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요 옆에 값을 우리 이게 우리가 옆에 값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줄일게요, 저는. 왼쪽을 줄이면 오른쪽이 넓어지겠죠. 자, 모두 갈게요, 모두. 자, 1번. 거래 내역 테이블의 테이블 폼의 레코드 원본. 폼을 누르니까 레코드 원본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오네요. 모두에 보면은 레코드 원본 설정할 수 있죠. 꺽쇠 누르면은 거래 내역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거래 내역을 이 폼에 만드는 원본 값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끝났고요. 2번.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화면 같은 형태로 표시하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보기에서 폼 보기 가보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값이 하나. 근데 우리 책에 보면 여러 개 쭉 열겨져 있죠. 연속되고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 보기 다시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신 기본 보기를 바꾸랬죠. 기본 보기를 단일 폼 돼 있는데 우리 폼이 하나가 아니라 연속적 쭉 보였죠. 그러니까 기본 보기에서 단일 폼을 눌러서 연속 폼으로 바꿔주면 돼요. 연속 폼으로.
자,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왔네요. 함수네, 함수. 자, 보니까 뭐냐면은 본문 영역에 txt 거래처명. 자, txt 거래처명. 자, 여기는 언바운드, 이게 txt 거래처명이네요. 자, 여기에는 이 거래처명 컨트롤은 폼의 txt 거래처 코드, 폼의 거래처 코드 여기 있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처 테이블, 거래처 테이블이 여기 있네요. 이 거래처 코드가 1번이면은 이 거래처 명에는 소망 상사가 표현되도록.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저희가 이 폼보기에서 만약 1번이다 그럼 여기에 소망 상사가 표현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린 이 값에 따라서 얘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dlookup 함수를 사용하래요. dlookup. 그 여러분이 여기에 d로 시작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쓰는 형태가 똑같아요. 쓰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엑셀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면 쓰는 형태 똑같아요. 엑셀에서 똑같아요. 자, dlookup은 이런 식으로 써요. dlookup하고 쓰는 형식이 똑같아요. 가로 열고 얘는 전부 다 큰 따옴 묶어줘야 돼요. 인수만 다 큰 따옴 묶어요. 그리고 자, 얘는요 인수는 큰 따옴표를 묶고 그리고 필드명은 대괄호로 묶어요. 대괄호로 묶어요. 자, 인수는 큰 따옴표로 묶고 필드명 대괄호로 묶어요. 자, 근데 쓰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돼요. 필드명 쉼표 테이블명도 인수니까 큰 따옴 묶고 쉼표 조건 이렇게 돼요. 필드명, 쉼표, 테이블명, 쉼표 조건. 근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조건이요. 얘는요 이렇게 돼요. 조건이 자, 필드명 같냐? 자, 컨트롤명 이렇게 돼요. 조건이 필드명 같냐? 컨트롤명. 자, 쓰는 형태가 항상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테이블은 거래처죠. 문제 보면 거래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필드명은 거래처명이죠. 그럼 우리는 거래처라는 테이블에서 거래처명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거래처는 테이블에서 거래처명을 갖고 있다 이거죠. 왜 문제에서 그 코드명이 같을 때 거래처명을 보여주랬잖아요. 우리 거래처명을 갖고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뭐랬냐면은 거래처 테이블에서 갖고 그랬죠. 이렇게 갖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 거래처 지금 이게 거래처 코드잖아요. 이 거래처 코드가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얘가 1번이다. 그러면 1번을 거래처명을 갖고 올 거잖아요. 여기에 거래처 코드가 1번일 때 거래처명 소망상사 갖고 올 거잖아요. 근데 거래처명 어디서 갖고 오랬냐면은 이 거래처에 있는 이 소망상사에 갖고 오랬잖아요. 여기 거래처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거래처명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다? 거래처 코드가 아니야 이거지. 뭐라? 이 거래처 코드랑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 컨트롤인 요 TX 거래처 코드랑 같냐 이거야. 그죠? 다시 한 번 더. 야, 문제에서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올 때, 어떤 거가 같다고 그랬냐면은,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을 갖다 놓으랬어요. 그쵸? 우리가 가져올 필드명 거래처명이에요. 테이블명 거래처예요. 그러면 조건이 어떤 거냐? 조건이 이 거래처 코드하고 여기 거래처 코드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요 txt 거래처 코드와 같을 때 갖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어디야? 어디니?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2-68페이지 2-6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표 안에 세 번째 보시면 D 룩업 쓰고 가로 열고 거래처 명을 갖고 그랬죠. 필드명 거래처 명을 갖고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거래처라는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명 거래처죠. 그 다음 조건이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하고 필드명이 거래처 코드잖아요. 거래처 코드하고 txt 거래처 코드 컨트롤명 같을 때 갖고라는 거죠. 자, 그럼 컨트롤이 뭐고 필드가 뭐냐면 컨트롤 이 칸들 있죠. 이런 거 다 컨트롤이라 그래요. 이런 값들 다 컨트롤. 컨트롤이라 그러고 그 다음 필드는 어떤 거냐면은 요런 거 있죠. 위에 있는 제목들. 이거 필드라 그래요. 이게 필드명. 즉 우리는 거래처 코드에 있는 이 필드명하고 폼에 있는 txt 거래처 코드라는 컨트롤명이 같을 때 이 거래처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거래처명을 갖고 오겠다 이거예요. 즉 거래처 코드가 1번이면 그 컨트롤에 1번 있으면 1번하고 얘하고 1번 비교가 같으면은 이 소망상 갖고 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다 써주면 돼요. 얘 쓴데 여기가 너무 좁다 그러면은 여기 쓴데 너무 좁다 그러면은 클릭하면 옆에 컨트롤 원본 있죠. 눌러갖고 컨트롤 원본 눌러갖고 옆에 점점점 눌러서 여기다 써도 돼요. 자, DLOOK D룩업 하고 큰 따옴표. 자, 필드명은 대괄호 묶기로 했죠. 대괄호. 자, 대괄호 넣는데 아까 여기서 뭐였냐면 거래처명을 갖고 그랬죠. 자, 거래처명 바꿔라. 자, 그 다음에 대괄호에다 큰 따옴표. 쉼표.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죠. 테이블은 거래처였죠.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조건이었죠. 뭐다? 거래처 코드가 같냐? 자, 컨트롤명 txt 거래처 코드랑 같을 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그대로 쓴 거예요. d룩업하고 거래처명 어떻게? 테이블 안에 필드니까 대괄호 묶고 큰 따옴표 넣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명 거래처 조건 거래처 코드가 같냐 tx 거래처 코드랑 같을 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d룩업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쓰는 형식 똑같아요. 항상 이거 필드명 콤마 테이블명 콤마 조건 필드명 콤마 테이블명 콤마 조건. 근데 모든 인수는 큰 따옴표 묶고 필드들은 전부 다 대괄호로 묶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잘 됐는가 이제 우리 확인해야 되죠. 잘 되는 거 확인할 때는 확인 버튼 누르고 자, 보기에서 폼보기 가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보기에 폼보기. 그럼 소망 2일 땐 소망상 2일 때 서울스파를 갖고 오죠.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 D룩업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폼보기 하시면은 거래처 코드에 따라서 거래처명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어렵게 나온 함수는 요거 이 형태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갖고 d룩업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형태를 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4번 넘어갈게요. 4번. 자, 다시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갈게요. 본문에 보면은 txt 금액, txt 금액 제일 끝에 있는 게 txt 금액이네요. 자, 여기에는 컨트롤에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하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탭키 누르면 여기로 넘어왔다, 여기로 넘어왔다, 여기로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가 멈추지 않고 여기서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탭이 탭키 누르면 다음 넘어가잖아요. 그때 여기 거치지 않고 다 다른 데 넘어가라고. 자, 탭을 정지하지 말으래요. 그러면은 금액이라는 요 txt 금액 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속성창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탭 정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탭 정지. 제일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줄 정도 있나? 탭 정지라는 글자가 A로 돼 있죠. 탭 정지에 A로 돼 있는데 이 A를 클릭해서 아니오로 바꾸면은 탭이 정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바닥글령에게 언바우드 되는 게 txt 총 금액이네요. 이 txt 총 금액에는 금액의 합계, 총계가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 합계를 우리가 썸이라 그래요. 그럼 등호하고 썸. 야는 뭐 굳이 여기 안 가도 잘 보이니까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썸.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그 다음 뭐다? 야가 금액의 총계죠. 금액하고 대가로 닫고 소가로 닫고. 우리가 항상 필드명을 쓸 때는 이렇게 대가로로 묶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 한번 보기에서 폰보기 가보죠. 자, 그러면은 총 금액도 잘 표시됐네요. 자, 총 금액도 잘 나왔고요. 보기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 갈게요. 자, 거래 내역 폼의 CMB 제품명. CMB 제품명은 여기에는 이게 CMB 제품명 야각이네요. 근데 야는 보니까 콤보 상자 CMB는 보통 콤보 상자 이름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는 보니까 텍 상자 이름 붙었어요. 그러니까 야는 지금 문제를 내려니까 야가 뭘 하냐면은 이 텍 상자로 아니고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나오네요. 야를 그래갖고 콤보 상자 형태 바꿀 거예요. 자, 콤보 상자 옆에 이렇게 삼각형 역상이 붙고 누르면 쭉 열게 하고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저희는 야를 바꿀 때는 제품명 있죠. 제품명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변경이 나와요. 지금 제품명을 변경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변경 나오고 여기서 뭘로 한다? 콤보 상자로 변경하래요. 그럼 콤보 상자 클릭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콤보 상자 형태 변경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가면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 변경됐어요. 근데 콤보 상자 변경됐는데 여기 값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아직 데이터 값을 연결을 안 시켜서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아까 입력란 하면서 텍 상자 하면서 자동으로 나온 거고 야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연결시켜야겠죠. 자, 여기를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볼게요.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는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콤보 상자의 목록 값에는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콤보 상자에 지금 제품 테이블 모든 필드가 표시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데이터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 행 원본 갈게요.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 콤보 상자하고 콤보 상자일 때하고 텍 상자일 때하고 요 원본 값을 넣는 방법이 좀 틀려요. 이 텍 상자는 이 텍 상자는요 컨트롤 원본에서 원본 값을 지정해요. 근데 콤보 상자는 어디서 지정하냐? 데이터에서 행 원본에 지정해요. 두 개의 차이가 왜 그냐? 컨트롤 원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컨트롤 원본의 차이는 컨트롤 원본은 하나 값씩만 보여요. 그 당연히 콤보 단계에 이 열이 안 보이겠죠, 행이요. 근데 그래서 콤보 단계에서는 뭘 한다? 데이터에서 행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 원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에서 수정해 주고요. 콤보 상자는 행 원본에서 수정해 준다. 이걸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행 원본에 할 텐데, 행 원본은, 그러니까 행에 들어가는 원본값이 뭐냐? 야가 보니까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넣으래요. 우리는 옆에 점점점 눌러야겠죠. 왜 여기다 셀렉트 해갖고 우리가 필드명 해갖고서는 필드명 프롬 테이블은 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 쓰기 힘들잖아요. 마법사 불러올 거예요. 점점점 눌러서 제품 더블 클릭,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하고 닫게 하신 다음에 제품 코드 더블 클릭, 제품명 더블 클릭, 단가 더블 클릭. 이 세 개 다 갖다 쓰겠다 이거야. 우리는 세 개 다 갖다 쓰는데, 자, 여기서 순서는 특별하게 순서는 없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감자칩 AB04 뭐 800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위에 그림 말고 밑에 그림 참고하셔갖고 문제에서 뭐냐면은 2-3 하면 참조하랬잖아요. 우리 2번 동그라미 거래 내역 폼에 CMB 제품명 컨트롤에 대해서 문제 2-3 하면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랬죠. 그리고 밑에 있는 화면이잖아요. 그림.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앞에가 제품 코드, 앞에가 제품명이네. 그쵸? 제품명 먼저 나오고 제품 코드 나왔네. 그쵸? 이 순서 바뀌어 하겠네. 그쵸? 보니까 제품명이 먼저 나오고 제품 코드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죠? 제품명 끌어다가 앞쪽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이걸 지울 때는 딜리트를 줘야 되는데, 야는 끌고 그냥 앞으로 가시면 돼요. 끌고 갈 때는 위에 보시면 화살표 이 화살표 모양 돼요. 이때 끌고 가시면 돼요. 제품명, 제품 코드, 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제품명, 제품 코드, 단가. 됐죠? 닫기 클릭. 저장할 거에. 닫기 클릭하고 에. 자, 야는요, 저희가 지금 가서 저 한번 볼게요. 보기가 폰보기 하면은, 자, 요렇게 하나밖에 안 보이죠? 제품명밖에 안 보이죠?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야는요, 우리가 값이 3개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죠. 보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바운드 열은 1번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2로 쭉 올라가, 모드에 가서 2로 쭉 올라가 볼게요. 데이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가 뭐가 안 보이냐면은 뭐가 안 보이냐면 이 열 개수가 안 보여요. 자, 데이터의 열 개수가 보이면 여기서 하는데 데이터의 열 개수 안 보이죠. 자, 모드에 가면 열 개수가 제일 위로 올라가면 보여요. 하나죠. 열을 우리가 3개 넣었는데 3개 넣었는데 하나만 보이게 하래요. 제일 앞에 열만. 아니잖아. 우린 3개 다 보여야 되죠. 열 개수를 3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보기에서 폰보기 가면 열 개수가 이렇게 3개가 보이죠. 하나, 둘, 3개. 그래서 열 개수가 3개가 되게 하고, 자, 열 개수가 3개 하고, 그 다음에 열 너비와 바운드를 적절하게 설정하랬는데, 열 너비는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보셔갖고 야가 좀 봤을 때 지금 야가 앞에가 좀 넓고 뒤에가 좀 좁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 1.5 뭐 2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봐서 그냥 비슷하다 그러면 특별히 조절 안 해도 돼요. 요리 봤을 때 3개의 칸이 거의 비슷한가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비슷한. 너비가 비슷하면 그냥 넘어가 되고요. 너비가 좀 다르다 하면은, 너비가 다르면 여기서 열 너비를 예를 들면은 2 세미콜론 뭐 예를 들면은 1.5 세미콜론 뭐 2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야가 조금씩 얀 좀 넓고 얀 좁고 얀 좀 이렇게 넓고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봤을 때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야는 어떻게? 그냥 지우고 그냥 여러분들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봤는데 우리 여기 밑에 스크롤바 좀 생겼죠? 밑에 보면 스크롤바 좀 생겼죠? 우리 스크롤바 없잖아요. 그쵸? 우리 책에 보면 스크롤바 생겼는데 여기 책이 없죠? 그러니 얘는 뭐다? 뭔가 간격을 조금 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게 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2 세미콜론 1.5 세미콜론 1.5 세미콜론 뭐 2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겠다 이거예요. 2 세미콜론 1.5 세미콜론 2.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격 너비를 우리가 이 무대로 하려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 무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끔만, 비슷하게끔만. 그리고 얘는 바운드열을 뭘로 설정한 건 없죠. 그러니까 바운드열도 우리가 그냥 이 무대로 넣으면 되는데 우리 바운드열이 1번이었죠. 바운드열이란 건 뭐냐면은 저장을 불러올 때 기본이 되는 값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제품 정보로 그냥 저장을 불러올 때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얘가 제품 코드를 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운드열 그냥 1로 그대로 맞춰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얘는 끝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X표 거래 내용 끝났으니까 X표 눌러 닫을게요. 자, 이번에는 3번 거래처별 제품관리 폼. 자, 그럼 거래처별 제품관리 폼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디자인 보기 가죠. 자, 저는 여기 옆에가 잘 안 보니까 여기 속성 시트 X표 누를게요. 여러분 나중에 속성 시트 보고 싶으면 이에 속성 시트만 클릭하면 돼요. 저는 옆에가 이게 가려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그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닫았고요. 자, 우리 문제 보니까 거래처별 제품관리 폼의 본문에 화면을 참조해서 거래 내역 폼으로 하이폼을 해요. 아, 이 본문에 거래 내역 하이폼으로 만들으래요. 자, 문제 1의 테이블 관계를 참조한 하이폼의 설정에 필요한 필드를 설정하고 이건 뭐냐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연결시킬 때 즉 거래 내역 지금 얘는 보면은 얘는 거래처네요. 거래처 내 것도 뭔가 거래처예요. 거래처고 우리는 얘는 그냥 한번 눌러본 거고요. 우리는 지금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연결시킬 건데 위에 거 아래 시킬 건데 문제 1번에 거래처하고 거래 내역을 연결시켰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뭘로?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 내역의 거래처하고 연결시켰어요. 그쵸? 자, 그걸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자, 그리고 하이폼의 컨트롤은 세부 거래 내역을 지정하고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게 하래요. 우리는 그럼 잘 모르겠어. 우선 한번 그려봐야겠어. 자, 그러면 디자인 가시면은 디자인의 컨트롤 보시면 짝대 밑에 역삼각 있죠. 누르시면은 하이폼이라 보여요. 하이폼. 그리고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이폼 하는 게 좋아요. 하이폼 클릭하고 본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자, 마우스 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물어봐요. 자, 하이폼을 뭘 넣을 거냐 이거야. 하이폼은 우리는 거래 내역 넣을 거잖아요. 그럼 거래 내역 그러면 기존 폼에 사용을 해갖고 거래 내역이 됐죠. 다음 버튼 누를 거예요. 자, 얘가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은 기본 폼하고 하이폼을 어떻게 연결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폼, 하이폼을 아까 뭐 거래처 내역을 막 생각했잖아요.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알아서 얘가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처를 각각 연결시켜놨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따로 직접 연결하라고 할 때는 따로 거 연결하면 되지만은 얘가 연결시켜놓은 거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상태 다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누르고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넣으래요. 하이폼 이름을 세부 거래 내역으로 지정하래요. 세부 거래 내역이라고 넣겠다. 자,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하이폼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뭘 하나 더 하려냐면은 탐색 단추 표시되지 않도록 하래.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보기에서 보면은 자, 폼보기 가면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앞뒤로 가는 거 요거 표시하지 않도록 하래요.
이 기본 폼에 있는 것은 뭐 말은 없지만 하위 폼에 있는 야는 없애라는 거죠. 이 탐색 단추 하위 폼에 있는 탐색 단추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 보시면은 뭐라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하위 폼의 눈금자들 보이죠? 1, 2, 3 있는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있는 이 가로 눈금, 세로 눈금자 만나는 네모칸 클릭하면 이게 하위 폼의 폼인 거예요. 하위 폼 폼이 선택됐어요. 이거가 선택돼야만이 하위 폼의 탐색 단추가 보여요. 그럼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한 20번째 줄 정도 될란가요? 보면은 탐색 단추가 A로 돼 있죠. 클릭해서 아니오로 바꿔주면 돼요. 위에 있는 이 눈금자, 가로, 세로 눈금자의 이 폼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가로, 세로 눈금자의 폼이어야 돼요. 이게 하위 폼이니까. 자, 하위 폼에 가로, 세로 눈금자를 만나는 곳, 네모 클릭하시면은 폼에 탐색 단추 아니오 돼 있죠. 자, 보면 이렇게 탐색 단추 안 보이게 하겠다 이거예요.